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알아야 할 뉴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스콕스. 제 앞에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는 왜 안 해요? 저는 김민아입니다. 제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또 김성환이 중요하죠. 우리잖아도 비투적적 내리는 날에 김성환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중요하지. 소중하지. 네, 물론입니다. 중요한 김성환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도 신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마 오다가 어디 다른 데 들렸다 제가 왔잖아요. 차가 많이 막혀서 오는 동안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부를 묻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오늘 아침에 안부를 좀 여쭤보면 어떨까, 구독자분들한테. 그 생각을 문득 했는데, 안부라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김성환의 시사야 느낌이네요. 밤에.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의 시사야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근데 김성환입니다. 그게 왜 나는 그런 생각하면 왠지 울컥하지? 어제 괜찮으셨어요? 오늘도 괜찮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런 게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아니죠. F와 T의 차이 아닐까요? 아니야. 이게 남성 호르몬이 빠지고 그렇게 점점 빠지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 내 나이 돼봐라. 그런다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안 그러셨나 보네요. 그땐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나도 김민하 평론가 같았어요. 네. 저도 감성 충만합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괜히 이제 먹고 싶어지고. 네. 근데 요즘 신문을 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꾸 정치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경제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 요즘 정치 얘기가 조금 빠지면서 경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힘들구나. 그렇죠. 진짜 힘들겠구나. 오늘 일면을 보셔도 중앙일보 일면을 일단 보여주세요. 네. 모든 신문들 일면에 있는 게 이 서울대 아산병원 교수 주 1회 진료 수술 중단, 이 의대 교수들이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제일 눈에 쏙 들어왔던 건 뭐냐면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하루 진료 중단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서울대병원 예약하는 환자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국 주요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앞으로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줄여서 전의비 이렇게 언론이 부르기도 하는데 온라인 총회를 열어서 어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주당 70에서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휴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 1회 하루 휴진을 계속할 거냐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서 26일 정기총회 때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등이 각각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달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고,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구독자분들도 이게 집단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첫 인상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비대위 측에서도 이게 지금 정부의 항의의 뜻으로 휴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 건 이 기사 안에도 있는데, 근데 단지 이것만 이유는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서울대 비대위 측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 공백을 메우는 교수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휴진 결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서울대병원 한 교수의 말이 굉장히 좀 짠한데요. 당직을 서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 일하기 어렵다. 하루 1시간 자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계에 다다랐는데 협상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더 강력한, 그러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의정 갈등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일이 이제 25일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를 제출할
하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직서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전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 환자들의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는 정부의 해석은 또 달라요. 일단 정부는 국립대, 사립대 모두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또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사직서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직서 상당수가 각 대학 비대위에 모여 있을 뿐 대학이나 병원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실제로 대학, 병원 인사부서에 사직서가 들어간 경우는 전체 한 7%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전국 의대 교수가 1만 5천여 명이거든요. 네. 근데 7%라고 하는 경우는 지금 숫자는 한 1천 명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은 많지. 숫자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좀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어쨌든 좀 파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뭐 법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 효력이 이 발생하는 민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 설명 중에 있대요. 그게 대학 총장이 임명한 교수는 민법에 우선해서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임용권자가 사직서 제출한 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가 있으면 사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용권자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게 일단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쟁 사안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그쵸.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빨리 갈등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와도 그렇지만 정부는 사태 뭐 축소하기 바쁘고 별로 뭐 이렇게 크게 아주 극단적으로 안 갈 거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의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무조건 강행 방침이에요. 지금은 2,000명 증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국공립대 중심으로 정원을 우리는 최대 반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에 사립대가 대해서는 동참했을 때 얘기고. 그렇죠. 오케이라고 해주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해주긴 했지만 그게 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줬는데도 계속 말 안 들어? 우리는 그럼 계속 갈 거야라는 게 어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런 근데 사안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신문이 사실 일면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수 언론은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한 게 다시 중앙일보 일면 보여주시면 맞아요. 어제 야당이 이제 이 민주당이 옆에 보시면 이제 동의대 난민정 관련자도 유공자길 열린다 이렇게 하나 올린 게 있잖아요. 중앙일보의 경우에. 네. 동아일보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일면도 보여주시면은 옆에 보면은 이제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글씨가 이제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직회부 또 폭주 이렇게 써놨어요. 비판적으로 쓴 거죠. 물론 이제 옆에는 이제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 주 하루 휴진. 그러니까 이거 크게 두 개를 가지고 일면을 쓴 거고. 예. 근데 이게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도 사실은 뭐 이 두 가지가 올라 있는데 예. 경향신문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일면 보시면 가장 큰 뉴스는 의대 교수들의 주일의 휴진이라고 보지만 사실 야당이 뭐 이렇게 뭐 폭주한다 이런 기사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겨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진보적인 논조의 신문들이 없는 얘기가 보수 언론들에는 일면에 지금 있다. 야당이 폭주한다 이런 얘기가.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당이 불참은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야당 15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 민주유공자법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유공자 가운데 지금 이제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나 4.19 혁명. 4.19 혁명 두 가지만 보통은 이제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외에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고인은 숨졌지만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에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맹사업이라고 하면 택배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 결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특수고용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노조도 결성할 수 있고 단체 행동, 그 단체 협상, 단체 행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 일종의 갑질을 막는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보도신문에서는 두 개 모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보수 언론에서 뭐 그렇게 다루는 거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 양측의 근데 이제 여야의 입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국민의힘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들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다. 국민의힘이 이랬다는데 네. 민주당이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이 내용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교육, 취업, 금융 지원 이런 내용은 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혜라는 거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했고 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정무위의 김성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반대다. 일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은 829명을 대상으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보도신문에서 거론하는 게 난민전하고 그다음에 동의대 사태 두 개를 지금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있죠 지금.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우려할 만한 여러분이 우려하는 거는 다 이런 과정에서 제외될 거 아니냐. 그리고 소위 뭐 셀프 특혜 그런 내용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걸러진 과정의 끝에 나온 결과도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점주에 대해서 가맹사업법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 주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불응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와 형사처벌 받게 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가불관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건데 정부 여당은 이게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의 권한을 주는 그러한 어떤 법이다. 그래서 이게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서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여당 간사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30명 이상 가입하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 가맹점수가 1만 개인 편의점은 300개 단체가 난립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안 그래도 힘든 가맹점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정무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쭉 계류 중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논의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이다. 네, 논의가 진행 안 됐다는 건 그 거짓말이고요.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여당이 제가 논의가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아니고 거는 그 신문사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가 진행이 안 됐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 거부하니까 그렇죠. 우리 싫어. 우리 협상 안 할 거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수기가 필요한데 수기를 왜 안 하나요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고요. 이게 지금 민주화 유공자법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동안에 수기는 수기 하고도 남았어. 그래서 수기를 왜 안 합니까라고 얘기할 때 국민의힘이 돌려줄 수 있는 논리는 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이게 그래. 있었는데 그래. 요 얘기를 하시라. 협상 안 하고 거부했잖아. 그래서 우리 무조건 싫다 그랬잖아. 요 두 개의 이제 이슈가 오늘 일면에 보였다라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 네.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영수회담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협의가. 그래서 의제하고 또 그러니까 테이블에 일단 뭘 올려놓을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절충할 건지를 일종의 영수회담 전에 미리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단판을 짓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의제가 합의되면 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만나는 거냐. 사실 언론에서는 25일 내일을 사실 유력하게 받고 했는데 그럼 의제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어제는 의제 쭉 얘기하다가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일까? 이것이 궁금한데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오면은 대통령실 25만 원 선별 지원 논의 여지, 야, 액수, 명칭 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제목만 보면은 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았던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 여지가 있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네. 요거는 일단 요
얘기는 이렇게 인용돼 있어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민생회복지원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선별 지원 가능성 및 금액을 두고 논의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액수나 범위, 명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이게 어제 이 영수회담을 위한 첫 2+2 회동,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새롭게 정무수석이 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차순호 정무비서관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하고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나와서 2+2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이게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보도예요, 지금. 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이건 좀 난제가 될 것이다. 이걸 또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실무회동에서 최상병 특검법 의제로 삼겠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밝혔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요 특검 얘기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얘기하나? 요것도 이제 아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동아일보 기사에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인선 관련해서는 얘기가 되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총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절 대응 안 하고 칼같이 자를 것이다 라면서 국정기조가 전환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꽂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총리를 누구로 하고보다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뭔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우선하겠다라는 거겠죠.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아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 이런 논의 끝에 영수회담 날짜는 확정을 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요 기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아일보가 전하는 양측의 협상의 어떤 얼개라면, 한겨레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보여주는데, 네. 한겨레 기사 보면 민주 윤희 회담 의제 최상병 특검 국정운영 사과 꺼낸 듯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서 제가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국정기조가 전환되면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한겨레 제목 보시면은 국정운영 사과를 꺼낸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사하는 어떤 대목으로 읽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지금 2+2 회담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거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한 40분만 났다고 하는데 이 40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오갔을지 모르겠지만 양쪽이 생각하는 의제를 교환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추경 편성,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그 특검 수용, 그리고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거부권 행사 자제 등 다양한 요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요구사항들을 두루 담길 것임을 내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이 회담을 염두에 두고 25일 내일 일정은 비워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의제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담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은 이게 분명히 뭐 의제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정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의제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 논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의제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일정이 확정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동아일보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40분 동안 간단히 만났으며 영수회담 날짜가 잡힌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의제 이견이 있어서 날짜가 확정이 안 된 거다. 근데 의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양측이 다 협상 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조율할.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나 아니면 지급 대상이나 그리고 또 명칭이나 지금 민주당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보수 그렇죠. 진영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명칭을 바꾸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나 차상면 특검법은 이거는 안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사과 더 안 받겠지? 화가 나겠죠 대통령이 막. 네. 사과하라고? 뭐 이렇게. 과연 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거기까지도 못 나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번 주 해당 안 그런- 되겠는데? 그런 행간으로 읽히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가나?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요게 이제 한겨레 기사 내용이잖아요. 이번 주 25일 날 안 되면 다음 주까지 가는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일보 6면 보여주세요. 네. 야 25만 원 특검 강경기류 영수회담의 먹구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완전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니까 제목이 강경기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강경기류라고 쓰는 거는 우리의 예상범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범주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는 거는 먹구름이라는 거는 다음 주에 돼도 되는 거면은 굳이 먹구름이라는 얘기까지는 안 쓸 것 같은데 네. 먹구름이라는 얘기를 쓸 때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요런 기분이 들 때 주로 먹구름이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측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다음 실무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자칫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에 포함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에 이렇게 넣어놨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과 거부권 정치에 대한 사과 등 이런 요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재명 대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뒀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야당 의원과 식사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공식 대화 창구를 열고 추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만 해도 큰 수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거 행간은 뭐예요? 그러면은 영수회담이 좀 늦어지더라도 아니면은 못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휴대전화 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다른 루트로 영수회담 굳이 안 해도 그냥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야당 의원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좀 직접 얘기해 볼게. 이재명 패싱이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걸 영수회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정치적으로. 더 필요한 거지 이재명 대표보다. 그렇죠.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수회담이 무산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제 협의를 하다가 아이씨 나 안 해. 이러고 걷어찼다. 그런 모양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뭔가 스무스하게 이게 무산되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핑계를 뭔가 댈 것이다. 핑계를 대기에 좋은 게 제 뇌피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오늘 신문 1면에 있는 거리들이에요. 사실은. 의정 갈등이 심각하다.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야당도 와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논의 구조 속으로 풀릴 수 있으면 되는데 의사들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 그래서 일단 이걸 제가 한번 풀기 위해서 지금 집중해야겠네요.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명분이 안 돼. 왜냐하면 의사들이 그 특정 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시비를 또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핑계를 만들자면 뭐 그런 물론 말이 안 된다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입법 독주 얘기했잖아요. 셀프 뭐 특혜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에서 막 통과시켜가지고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국민의힘에서 계속 분위기나 그렇죠, 바람을 그렇죠. 잡아주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도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의정 갈등이 핑계 1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네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이 너무 크다. 핑계 2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25만 그거 원 안 돼. 너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안철수는 왜 그런지 몰라. 그렇죠. 원래 그런가? 원래 그런 사람 기대를 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전화번호도 있고 야당 의원들하고 밥도 먹고 싶고
너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당에서 그러면은 조금 한 템포 늦춰가지고 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기억에서 흐물흐물 없어질 때쯤 되면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가끔 전화했다고 하고 누군가한테 했다고 하고 아. 요럴 수도 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요럴 가능성도 있겠다. 아직은 가능성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예견했어요. 예견하셨습니다. 제안의 악마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안 바뀌어. 네. 이걸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영수회담 이거 의제 조율하다가 깨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럴 수 있다. 네. 일단 받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우 바뀌었네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인사 발표하는데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기자 질문을 2개나 받았잖아. 그렇죠. 이야 바뀌었구나. 야, 0.02개도 아니고 0.2개도 아니고 2개나 받았습니다. 막 네. 감흡해가지고 막 와 대통령이 질문을 1년 5개월 만에 받으셨네. 네. 바뀌셨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큰 소득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느낌이 보수 언론이 좀 바람 잡나? 약간 그런 바람 느낌이 잡는 거지 사실. 들었어요.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보 5면 보여주세요. 5면. 중앙일보 5면 보여주시면 똑같아요. 윤 대통령 이재명 폰번호 조작했다. 언제든 국정 논의할 것. 똑같은 얘기 쓴 거고 이건 굳이 뭐 기사 내용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선일보 기사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행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저런 얘기 흘려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만나면 좋았어요. 이제 전화번호 딱 저장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통화합시다. 얼마나 모양이 좋아. 그렇죠.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김정은 만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랬잖아요. 직통 라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한 라인 만들어고. 전화기만 딱 들면 바로 그냥 전화 받고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정은이 이 녀석이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건 나중에. 제 친구 정은이가. 네. 그래. 뭐 나이가 비슷해요. 네. 그렇구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냉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주 그림도 멋지게 나오는데 근데 그 미리 다 이걸 흘려버리면 실무 협상은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폰번호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중앙일보 3면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번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안 받아. 중앙일보 3번 보여주시면은 역대 비서실장들이 나와가지고 비서실장 및 청와대 근무했던 수석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맨 끝에 김재원 전 정무석이 있으니까 공천도 안 되고 뭐 힘들었는데 첫 영수회담 성과 집착 안 돼. 민생 의료부터 풀어가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성과 크지 않을 수 있어. 잘 안 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점령군처럼 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점령군처럼 굴겠습니까? 야당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한 요구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바람 잡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강한 요구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여기서 강한 요구라고 하는 게 앞서 좀 그 협상의 얼개를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 받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당장 민주당이 면전에서 안 하겠다잖아요. 최상병 특검 받으면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도 그 정도 매너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상병 특검부터 그 정도는 수용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왜냐 지금 상황이 최상병 특검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겨레 갑시다. 한겨레 8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8면 보면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 기사 보고 뒤늦게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상병 기록 회수 누가 지시했나? 의혹 중심에선 대통령실. 제목이 이런 내용인데. 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최상군 사건 기록을 넘긴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40분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경북청 간부에게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연락 이전에 해당 국수본 관계자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를 어제 인용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MBC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차장관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더해 차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난 한겨레 보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린 이게 당시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이 사건 기록을 회수를 할 때 별 근거도 없이 회수를 할 때 이종섭 장관이 지시를 했나요?에 대해서 최근에 이종섭 장관 측에서 난 그때 밖에 나가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이니까 밖에 나가 있어서 몰랐고 그거를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라고 태도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또 말 바꿨더라고. 최근에 또 마치 이게 그러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유재훈 이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기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지난해 8월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라는 이탄희 의원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최강욱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유재훈 관리관이 그렇습니다. 장관이 지시를 했고 항명죄 증거 서류로서 가져온 거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의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재훈 관리관이다. 장관이 시킨 게 아니라 유재훈 관리관 본인이 그거 가져와야 돼라고 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에 경부청 간부에게 전화해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임이 이 기록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시원 뭡니까 그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등이 이 국수본 관계자라든가 이런 데 통화를 하고 그리고 유재훈 관리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되는 거죠, 이게 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종섭 장관이 7월 말인가요? 7월 30일인가요? 갑자기 자기가 사인한 거 뒤집어 엎어버려요.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계속 전화가 가. 그렇죠. 그 전화번호 추적하니까 나왔잖아, 그거는.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사인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번복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기록 이첩한 거 빨리 갖고 와. 회수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움직였는데 이종섭이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움직였고 유재훈 관리관이 누구랑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재훈 관리관하고 같이 뭔가 연결이 되는 또 대통령실의 안보실이든 뭐든 연결이 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오도록 지시를 하거나 했다. 개입한 의심된다.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의심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종섭은 허수아비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종섭 빨리 장관이, 소환해야지. 이종섭 장관이 모든 걸 안고 호주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유재훈은 아무튼, 믿을만 했나 보다. 아무튼 어쨌든 이런 상황에 한국일보 6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6면 보시면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죠. 네. 포렌식 마친 공수처 조만간 이종섭 소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당장 이종섭 전 장관을 당장 소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이런 부분부터 소환을 쭉 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까지 소환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데 소환하면은 다 되는 거냐? 이게 공수처가 잘할 수 있는 거냐 수사를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동안 빨리 소환 조사하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훈 우리 문재인 법무관리관 이 사람을 비롯해서 국방부 관계자들 압수수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기록들을 다 확보를 했는데 포렌식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일보의 공수처 관계자가 얘기한 걸 보면 3명밖에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일단 포렌식은 끝났다. 그래서
이 지금 지난주 초 전체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모두 끝났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소환 조사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유재용 관리관부터 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죠. 그런데 네. 잘 될 거냐?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조준하고 있는 만큼 석 달째 이어지는 지휘부 공백은 뼈아프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올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선임 부장인 김성규 부장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 수사는 방향과 속도, 범위, 강도, 최종 사법 처리 여부 등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기본 수준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제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쓴 내용이 또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또한 후회가 되는 거지만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이었어요. 사설이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서요. 공수처장 공백 방치 윤 대통령 지명 않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가 종료된 게 지난 1월 20일이고요. 이에 맞춰서 지난해 11월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김 전 처장이 물러난 지 한 달이 넘은 2월 29일에야 차기 처장 후보로 오동훈,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후보 추천인은 후보 2명 중 1명을 여권 추천 인물로 일찌감치 확정해놓고도 나머지 1명마저 여권이 점찍은 특정 인물을 고집하면서 일정을 지연시켰답니다. 더구나 이 인물은 공수처를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등 공수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인데 굳이 이 인물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인물은 배제되고 후보 추천이 마무리됐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2달 가까이 최종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의무이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공수처에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러면서 이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임명 안 하는 건 힘 빼가지고 결국은 공수처 수사 방해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권이 득달같이 공격할 거거든. 그렇죠. 오늘 사설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겨레에는 제목이 해병대 수사 외압, 대통령실 언제까지 숨길 수 없다인데 대통령실이 사건 회수에 깊이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해병대와 긴밀히 연락 취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이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과 통화했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했다. 군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에 더해서 경찰과 연결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사건 기록 회수가 국방부 검찰단 자체 판단이었다는 그동안의 국방부 해명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연 게 8월 2일 오후 2시 40분인데 그 전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과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이미 회수 방침을 정한 듯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국가안보실도 분주히 움직였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들은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 한 명째로 몰아간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 경향신문도 제목이 대통령실의 이딴 최상병 수사 개입 정황 특검으로 밝혀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마찬가지 내용을 썼고요.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 지시를 번복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못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검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 매듭짓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만큼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은 내가 볼 때는 못 받는다. 대통령실에서. 못 받는 거에 못 더해서 받으면서 이거 의제에 계속 조율한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깰 핑계를 찾게 되고 시간은 점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로지 이런 걸 보면서 오로지 또 모든 것을 쥐고 가는 거예요. 네, 동아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이거 눈에 쏙 들어온 기사였어요. 네.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셨어. 김건희 여사 130일 만에 한국 루마니아 정상의 회담에 방산 원전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채택을 했지만 그건 관심 안 돼. 그렇죠. 그건 관심 없어.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 네, 했지만 정상 배우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배우자 간 별도 일정이 있었습니다. 어제 없을 것 같이 보통 신문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배우자 일정을 따로 그렇죠.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공개를 안 했으니까.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 그래서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우자 간 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그러니까 돌아오신 거예요,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제 슬슬 몸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합니다. 한겨레의 이 칼럼을 보여주십시오. 네. 제목 윤석열과 박근혜 그 불길한 도돌이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길기 때문에 긴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고 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과거에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상황하고 유사하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지고 이런 다음에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다 쥐고 가려고 했다. 최순실 문제나 이런 것들 다 감추고 은폐하고 우병우로 다 수사기관 이런 거 장악해가지고 쥐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국정농단으로 다 이게 무너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 누르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의 문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과연 이게 되겠느냐. 지금 야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더해서 지금 총선 참패 뒤에 흘러나온 박영선 총리설 이런 것들 때문에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더 커진 상황 아니냐. 여기에 최상병 특검까지 양수겸장이 머지않았다. 끝이 이렇게 끝나요. 유는 박의 전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김 여사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칼럼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칼럼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동아일보 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시간이 괜찮아요? 아니 없죠. 그래서 동아일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요. 동아일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법률수석의 박찬호 전 검사장 등 검토. 네, 이게 뭡니까? 이것도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공공수사부장인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윤석열 사단인 그렇죠. 거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을 법률석에 앉혀서 마치 우병우 시즌2처럼 가는 거 아니냐 의심 들게 하고 여당도 장악하고 가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6면. 네. 어제 원내대표 후보군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뭐 확실하게 그냥 답정너다. 네, 동아일보 6면 네. 없나요? 네. 없어요. 반성은 없이 친윤 원내대표 답정이 이렇게 네. 했어요. 답정이 뭐가 답정입니까? 답정이가 뭐죠? 이철규 의원 말고는 없다. 그렇죠. 답은 정해져 있다. 이철규. 네. 이철규 벌써 자기가 영입한 인사들하고 밥 먹고 다니고 그러고 있더라. 네. 이미 다 뭐 작업 끝났다. 원내대표 아무리 뭐 누구 거론해도 그냥 찐윤 그렇죠. 찐윤 이철규 의원이 그냥 원내대표로 갈 거다. 이게 무슨 사인이겠느냐? 여당은 대통령이 쥐고 가는 거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밥을 먹고 다녀서 그런가요? 불안할 수도 있지. 네. 중앙일보 4호면 그냥 한번 보고 끝냅시다. 4호면 보면은 윤통령 오찬 거절한 한동훈 지난주 비대위원들과 만찬.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부를 땐 안 오더니 16일 날 자기가 같이 했던 비대위원들하고는 밥 먹었대요. 네. 불안한가요? 아니 몸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대요. 네.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를 때는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더니 자기가 먹기가 같이 했던 싫었지. 비대위원들이 부를 때는 몸이 안 좋아도 갔다. 불안한가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불안할 때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뭘 쥐고 가고 뭘 막고 영수회담 나한테 불리한 거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영수회담 하시고 다 수용하시고 민생을 챙기고 이렇게 해야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굳이 이거 시간이 없는데 다 봤습니다. 제 안에 악마가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한 가닥 굳이 억지로 가져오면서 네. 아니 전 착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지 네.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얼굴에 희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민아였습니다. 저 김성환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